안녕하세요. 수능화학 만점의 문 장성문입니다. 이번에는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화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좀 쉬웠죠. 그래서 한 48점, 47점 정도가 1등급 컷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 6월 모평에서는 이제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계산량이 많았다 그러면 설명을 잘 듣고서 이제 빠르게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빠르게 푸는 게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석풀이를 안 다음에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해요. 하나가 막혔을 때 돌아갈 수 있는 풀이를 알고 있는 게 이제 수능에서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11번, 13번, 15번, 16번, 17번, 18번이 있어요. 이제 중킬러 위주인데 11번은 동위원소를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 합으로 풀면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몰농도는 비율 가지고 풀면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pH는 가와나 용액의 pH 합이 14로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은 몰농도가 같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온분의 EA, 이온분의 EB 요 크기 비교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주기율을 보면은 앞으로 주기율 난이도가 약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중화적정. 새로운 조건이 나왔는데 나트륨 이온을 이제 물켰을 때 농도를 줘요. 그래서 그거를 푸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이제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잘 파악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볼게요. 기억은 나일론, 기억은 합성섬유이다. 맞죠? 대표적인 합성섬유. 니은은 탄소를 중심으로 H 산소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탄소화물이 맞습니다. 디귿의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죠. 숯과 화로 열을 내니까 발열 반응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여기서 X, Y를 찾는 거야. 근데 X는 금속 결합, 그 다음에 Y는 이온 결합. 그러면 금속 결합은 3개 중에 찾으면 되는 거고 이온 결합은 요거 하나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양적 관계 중에서 이제 쉬운 양적 관계죠. 원자수 보존시키면 되지. 같은 종류 원자수 보존. 그래서 A, 얘를 1로 잡고서 A 원자 2개로 잡으면 여기서 2가 되겠죠. 그럼 B는 4개, 여기는 B가 5개야. 여기서 하나 나오면 되지. 0.5. 그러면 2배 해주면 4대 1대 2가 됩니다. 자, 초기에 AB2가 4몰 있어요. 그리고 B2가 2몰 있어. 그럼 반응을 시키면 요거 다 반응하고 얘 1반응해서 1이 남겠네요. 그럼 생성물은 1대 2니까 1 반응했을 때 얘는 2. 그럼 생성물이 2가 되고 남은 반응물질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W2X. W는 뭐 수소, 그 다음에 X는 전자수 세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개 산소죠. 그래서 W는 H, X는 산소. 그럼 Y는 전자 개수를 또 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질소가 되겠네요. 자, X가 O야. O2. 그럼 뭐 CO2겠지.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CO2. W2X는 무극성 분자이다. H2O 대표적인 극성 분자죠. 탈락. 그리고 X는 산소야. 제일 전기음수도가 큽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음전화 맞습니다. 결합각은 얘는 구분형이고 요거는 직선형이니까 당연히 직선형이 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동쪽 평형을 줬어요. 가에서는 T1일 때 동쪽 평형, 나에서는 T2일 때. 그러면 동쪽 평형, 이 뒤로는 다 동쪽 평형이죠. 자, X는 B랑 같다. 맞습니다. T1일 때 나에서 설탕이 석출되는 반응은
일어나죠. 그 다음에 T2일 때 T2에서 가나 용의 속도분의 속출색도 둘 다 동적 평형이네요. 그러면 얘도 1, 얘도 1이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요 두 개 가지고서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XCl2가 되겠죠. 그러면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은 3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가 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Cl 두 개가 전자가 17 곱하기 2니까 34예요. 그러면 46이 되려면 12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 마그네슘. X는 금속이니까 전성이 있죠. 그리고 3주기원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옥텟 규칙을 만족한대요. 그러면 여기 C 사이에 삼중결합이 있겠죠. 얘네들은 단일. 그러면 다 공유결합 전자 쌍수가 지금 맞는 거죠. 가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C하고 F가 극성 공유결합 맞습니다. 나에는 삼중결합이 있다. 나는 단일 결합들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전자 쌍수. 다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가도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탈락이네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봅시다. 네온이면 1s, 2s, 2p까지죠. 근데 n이 가나는 같고 다가 작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s, 2p, 그 다음에 2s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그냥 1s가 당연하게 되겠네요. 다는 얘 1s야. 그러면 n 플러스 ml이 1 플러스 빵이니까 1이에요. 그러면 가는 뭐가 돼야 돼? 가는 얘 2하고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그래서 2p ml을 여기다 표시해 볼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런데 가나다가 ml의 합은 빵이야. 그럼 가가 2p 마이너스 1이면 나는 2p 플러스 1이면 전체가 빵이죠. s는 빵이니까. 그래서 나의 ml은 플러스 1이다. 맞습니다. 다는 1s. 방위 양자수 l은 가는 p니까 1이죠. 그 다음에 다는 빵. 맞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산화하는 반응식.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맞출 수가 있는데 산화수 가지고 맞추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수로 맞추는 게 있는데 원자수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원자수를 맞추기 전에 여기 전하량하고 여기 전하량이 같아야 돼요. 얘는 중성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가 지워지고 B하고 C가 어떻게 돼야 돼? 얘 같아야 되니까 빵이 돼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B면 C는 B가 돼야 됩니다. 그럼 H가 B게 H2는 0.5B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산소의 원자수 보존시키면 3B가 나와요. 3B. 여기서 4A가 산소 원자, 여기는 B, 여기는 0.5B. 그래서 넘겨주면 1.5B는 4A, 3B가 8A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B를 8로, A를 3으로 잡으면 A 3, B 8. 그 다음에 D는 B가 8이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4가 나오네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산화수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요 놈이 마이너스 2네요.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8인데 전체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6. 그래서 8이 증가. 자, 이제 N은 플러스 5예요. 여기는 플러스 2. 3이 감소네. 그럼 전자의 이동을 같게 만들려면 여기다가 3배, 3, 3. 여기다가 8배, 8, 8. 이렇게 해주면 이제 산소가 38에 24의 산소 원자가 나와요. 그럼 여기 4, 3, 12. 여기는 8. 그럼 여기서 4가 나오면은 산소 원자가
똑같게 보존이 되죠. 그래서 4. 그럼 H는 8개. 뭐 요거는 안 물어봤네. 그러면 A가 3이고 그 다음에 B는 8, D는 4.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봅시다. 지금 3개의 홀균자수 합은 5예요. 그러면 홀균자수를 표시해보면 3, 2, 1, 1빵이네. 그러면 조합이 질소, 그 다음에 F, 나트륨, 아니면 질소, 산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되면은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질소, F, 나트륨에서 Y가 제일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크대요. 그럼 누가 제일 커? F가 되겠죠. F. 그러면 반지름 중에서 비금속이니까 가가 이온이 되고 나는 원자가 되겠지. 그럼 얘가 비금속이면 얘 비금속은 N이 되겠죠. N. 그런데 둘 중에서 이온 반지름 누가 더 커야 돼? N이 더 커야 되는데 작죠. 모순이 생겼습니다. 그럼 탈락. 자, 그러면 이제 NO 마그네슘 가지고 배치를 시켜보면 이온 에너지 가장 큰 거 제일 질소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산소. 질소가 됐다면 이거는 비금속이죠. 얘 이온, 얘 원자. 이온, 원자. 그럼 나머지가 이제 마그네슘. 그래서 가는 이온 반지름이다. 맞죠? X는 마그네슘이에요. 전기음 성도는 Z는 지금 산소고 Y는 질소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크면 커지죠. 전기음 성도는. 맞습니다. 자, 11번을 봅시다. 요 11번이 아까 얘기했던 질량수, 이거는 양성자 숫자 플러스 중성자 숫자. 근데 숫자를 빼서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몰수의 합,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부피가 1대2예요. 근데 밀도가 같으니까 전체 질량도 1대2가 되겠지. 질량이 1대2면 양성자 숫자는 부피가 1대2면 양성자가 1대2입니다. 그런데 질량이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라고 했어요. 그럼 중성자도 1대2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중성자가 여기 1대, 여기는 2입니다. 그럼 여기에 중성자만 알면 끝나는 거야. 탄소에서 6, 산소에서 8, 여기 산소에서 10. 그러면 24네요. 그런데 23g이야. 몰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전체가 얼마가 돼? 46인데 23g이면 0.5몰이에요. 그럼 요게 22인데 0.5몰이면 10, 요게 24죠. 24인데 0.5몰이면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나에서는 24. 다른 계산 없이 바로 나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2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번을 봅시다. 자, 여기서 B의 이온 수는 모두 이온이 됐기 때문에 1대 누적시키면 1.5예요. 편의상 2대 3으로 놔볼게요. 그럼 얘가 B가 2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B를 3으로 잡으면 이제 A는 6이 되죠. 여기서 A는 얼마가 돼? 3이 되네. 그래서 B를 기준 잡아가지고 요 이온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A는 3개가 감소하고 B는 하나가 증가해요. 근데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전하를 찾아야 되는데 요 반응한 전하가 같아야 되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B의 N은 3이 됩니다. 그리고 A 플러스는 전자를 받아가지고 환원되지. 산화제가 되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칠판 정리를 하고 이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해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고체 10g이에요.
여기는 수용액. 그러면 100ml에 10g이 고체가 있는 거죠. 고체 질량을 동그라미로 표시할게. 그럼 100ml에 10g이면 50ml면 5g이죠. 그래서 A몰 농도 250ml에는 5g의 용질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250A 미리몰에 5g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1000A 미리몰에 몇 g이 있을까요? 4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20g이네. 자, 그럼 얘가 18g이고 얘는 용질 2g이 있습니다. 고체가 2g이야. 용액은 Wg이고. 그러면 또 W를 구하려면 나에서 만든 거니까 요거를 활용하면 되겠네. 여기 밀리리터를 밀도 곱해서 질량으로 바꿔요. 그러면 용질의 질량에다가 몇 배 해주면은 용액의 질량이 나와? 50D. 그럼 여기다가 50D를 곱해주면 얘는 100D g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비율 관계가 중요합니다. 몰 농도에서 비율로 풀면 빠르게 푸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을 봅시다. 이주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숫자로 나와 있는 것들. 여기 5가 있어요.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수야. 그러면 1S 2개, 2S 2개, 2P에 5개가 있어야지 N 플러스 L이 가장 큰 놈에 5개가 되는 거죠.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니까. 자, 그래서 5가 F가 되겠네요. F가 되면 이제 오비탈 수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몇 개? 5개죠. 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오비탈 수가 사용이 된 거야. 표시를 해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도 5개가 돼야 돼요. 그럼 오비탈 수가 5개가 되려면 전자는 최소 몇 개가 돼야 돼?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서 하나씩 들어가면은 5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질소 이상이 돼야 됩니다. 얘는. 그럼 A가 만약에 1이면 말이 안 되죠. 요 2P에 전자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안 있게 돼요. 그래서 탈락. 그럼 A는 2 집어넣어서 얘가 4가 되든지 아니면 6이 되든지. 왜냐면 다 채우면 6개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6이 되면 여기서 오비탈 수가 6개가 돼야 돼요. 오비탈 수는 최대 5개인데.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 2A가 4가 됩니다. 그러면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의 전자수가 4가 되면 여기에 하나 채워서 뭐가 돼요? 산소가 되겠죠. 산소. 얘는 F. 그럼 여기 4고 얘는 2야. 그러면 오비탈 수가 4인 경우는 얘밖에 없어요. 이렇게. 탄소밖에 없어. 그래서 A랑 B를 다 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을 봅시다. 지금 pH 합은 14다. 요 놈이 제일 중요한 정보를 줘요. 가와나 몰 농도는 같다. 몰 농도가 같아요. 이 정보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가하고 나가 있으면 pH, pOH가 있을 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얘를 6으로, 얘는 8이 되겠네. 근데 요 두 개가 14가 되려면 나는 pH가 8이 되면 되죠. 그럼 얘 pOH는 6. 그래서 요 두 개의 합이 14가 될 때 얘 pH하고 얘 pOH는 같죠. 그래서 몰 농도가 같다. 이런 의미가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얘는 액성에 상관없이 얘가 같으면 얘도 같아요. 그러면 몰 농도가 같은 상황이야. 부피가 가가 100배니까 몰수는 그냥 가가 100배가 됩니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 나가 뭔지를 한번 풀어봅시다. H 플러스의 몰수가 10대 1, 그 다음에 부피는 100대 1, 그럼 몰 농도가 나오겠죠. 1대 10. 그럼 나의 pH는 1이 작아져야 돼. 두 개의 합은 14고 나에서 1이 작아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요거는 6.5, 얘 7.5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의 액성은 염기성 맞습니다. 그럼 pH는 얘 7.5, 나는 6.5가 되겠네요. 그래서 탈락. 자, 이번에는 16번. 요 A, B 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밑에 게 다 크죠. 그러면 이온은 같으니까 A하고 B 중에서 B가 더 큰 거네. 그럼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제1보다 제2가 크고 제2보다 제3이 크죠. 그래서 얘 3, 얘 2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제일 커진 놈이 요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2, 제3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커지려면 요 베릴륨 같은 경우가 원자과 전자가 두 개죠. 그러면 두 개를 떼어내고 세 번째 떼어낼 때 갑자기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베릴륨 잡고 얘 3, 2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YZ는 붕소하고 탄소. 제1, 제2 크기 비교하면 제1은 누가 더 커요? 탄소가 더 크지. 그래서 그림 요거 알고 있어야죠.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이게 제1. 그래서 붕소가 탄소보다 작죠. 그래서 큰 놈이 탄소. 자, 제2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붕소가 더 큽니다. 그러면 제1분의 제2는 누가 더 커요? 붕소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붕소, 얘가 탄소. Y는 탈락.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화. Y가 X보다 크다. Y하고 X. 이거 원자 번호에 비례하죠. 원자 번호가 큰 놈이 큽니다. 그래서 얘가 탄소, 얘가 베릴륨이 된다면 맞네요. 그 다음에 이온은 Z가 가장 크다. 이온은 누가 제일 커요? 탄소가 제일 크죠. 탈락. 자, 그 다음에 중화적정. 여기서 특이한 조건이 나왔죠. 0.1 몰롱도 NaOH인데 혼합 후에 Na 플러스의 몰롱도가 0.08이 됐어. 그러면 Na 플러스 입장에서 얼마큼 묽혀진 거야? 5분의 4가 묽혀진 거죠. 그럼 5분의 4의 부피 변화야. 혼합 전에는 4였는데 혼합 후는 5가 됐어요. 그럼 혼합 전에 나트륨이 관련된 부피는 A예요. 얘가 A가 되고 혼합 후는 A 플러스 20을 섞은 거죠. 그러면 A는 80이 됩니다. 자, 안 되면 그냥 몰롱도 부피 곱하면 되지. 0.1에다가 A를 곱한 값하고 그 다음에 A랑 20 여기에다가 0.08 이렇게 되면 Na 플러스의 몰수는 같다로 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A를 일단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뼈대는 OH 마이너스 몰수랑 H 플러스 몰수는 같다니까 0.1하고 88mm몰이에요. 단위 중요하죠. 그럼 H 플러스를 구하면 가에서 밀도가 있고 분자량이 있어요. 그리고 퍼센트가 X%야. 그러면 몰롱도 바꾸는 공식이 있죠. 몰롱도는 분자량분의 60분의 10D%. 요게 요 가의 몰롱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울 거 지우면 6분의 dx가 얘의 몰롱도인데 5배 묽혔죠. 그러면 5분의 1을 곱해주면 돼. 얘랑 얘는 같아요. 그럼 여기에다 부피 20을 곱해주면 이제 미리몰이 되겠죠. 그럼 x를 구해보면 4 여기 2네. 그럼 d분의 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D에다가 1만 놓고 푸는 친구들은 여기 그냥 4D, 24D, 뭐 24 곱하기 5D 뭐 이런 식으로 D가 쫙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야 1로 놔두면 되는데 여기서는 얘 1로 놨을 때, 얘 1로 놨을 때 같죠. 그렇기 때문에 D를 끌고 가는 거 그냥 그대로 D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풀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풀이가 있고 또 하나는 질량 가지고 풀 수도 있죠. 수용액 10ml야. 그거를 50 중에서 20만 취했어요. 그럼 여기에
요 수용액은 얼마 딸려왔을까요? 5분의 2니까 4ml야. 그러면 요거 질량으로 바꾸면 4dg이죠. 수용액이 4dg이야. 요 각계. 그럼 100g당 xg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100분의 4dxg이 용질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분자량 60, 몰이죠. 미리몰로 바꾸려면 1000을 곱해주면 되지. 이게 0.1하고 80해서 8. 이거 풀어도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몰농도로 푸는 경우,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으로 푸는 경우 두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봅시다. 이 문제는 이제 정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얘가 2V야, 2V. 얘는 V겠죠. 그래야지 전체가 3V가 되니까. 그런데 질량이 같아요. 그리고 A, B의 비율이 같아. 2, 4, 1대2죠. 1대2. 그러면 얘는 2몰, 1몰로 잡으면 질량이 같으려면 요 X는 4가 되고 2X는 8이 되면 딱 A의 개수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A가 4, A가 4. 그래서 질량이 같다. B의 개수도 같고. 그래서 X는 4. 이제 Y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2V, 얘 V, 전체가 10V니까 얘는 7V. 또 하나 힌트가 1g에 들어있는 A의 원자수 B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질량분의 전체 A의 원자수야. 그럼 여기다가 질량을 곱해주면 전체 A만 나오겠죠. 질량 곱해줍시다. 그러면 나하고 다가 질량이 2W, 4W니까 1대2야. 그럼 8대 15가 전체 A의 원자수가 됩니다. A의 몰수. 그런데 여기서 2, 2, 4, 여기 4, A가 8이 나왔죠. V는 띄워버리고 그럼 여기서 15가 나오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8이 나왔으니까 Y가 1이 되면 딱 15가 되죠. 그래서 구할 거 이제 다 구했습니다. 그럼 가해서 단위 부피당 B의 원자수는 얘 B는 4죠. 2V분의 8V니까 4. 그 다음에 다해서 A는 전체 10V인데 그 중에서 A가 얼마나 그랬어요? 15. 그래서 요게 8분의 3이 되겠네요. 지워지면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석으로 풀 줄 알면 또 다른 풀이도 알아두면 좋죠. 지금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 B는 나다가 16대 15야. 근데 가다도 같죠. 이거를 가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얘랑 얘가 A, B의 원자수 B가 같으니까 이게 실험식이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험식이 같기 때문에 이 1g당에 있는 A 원자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로 바꿨다고 치면 가다가 16대 15야.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게 가에서 B의 원자수, 다에서 A의 원자수야. 그런데 가에서 1g의 A의 원자수가 얘를 1로 잡으면 1g의 B의 원자수는 2가 되겠죠. 2배예요. 그래서 얘는 A의 원자수가 그대로 사용이 되지만 1g, 얘는 1g의 B의 원자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2배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16대 15가 32대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이 질량분의 B의 원자수, 질량분의 A의 원자수니까 곱하면 질량을 곱해주면 바로 뭐가 돼요? B의 원자수하고 A의 원자수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얼마야? 가에서 질량이 1이고 다에서 질량이 4예요. 그럼 여기다가 1 곱하고 여기다 4 곱하면 8대 15라는 값이 나옵니다. 8대 15. 그러면 가에서 B의 원자수, 다에서 A의 원자수. 이렇게. 그래서 원자수만 뽑았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는 부피만 나눠주면 돼. 가에서 부피가 얼마야? 2죠.
그럼 부피당 B의 원자수는 4가 됩니다. 그리고 다해서는 부피가 10이야. 그럼 10분의 15니까 2분의 3이죠. 그래서 아까 구한 값하고 같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19번을 봅시다. 자, 가에서 염기성이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가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그러면 나의 액성은 어떻게 될까요? NaOH 양이 증가했어. 그리고 산성의 양은 감소했어요. 얘는 없어지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염기성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모든 이온수를 가지고 활용을 할 겁니다. 요거 NaOH 개수를 NA를 K몰, OH를 뭐 K, 뭐 미리몰이겠지. 근데 그냥 KK로 놓을게요. 그럼 여기는 2K, 2K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곱해주면은 A2-가 4. 그리고 H 플러스는 8이에요. 여기는 A2-가 2, 얘 4.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요 합에서 얘 빼주고 얘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영향이 없어요. 이 모든 이온수에 영향을 안 줘. 그 다음에 요거 빼주고 얘 더해주니까 결국 얼마 빼줘야 돼? 4를 빼주면 되겠죠. 얘 빼주고 얘 더해줘야 돼. 그러면 결국은 4를 빼줘야 되는데 그게 얘랑 같아서 그냥 이가의 구경꾼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얘를 빼줘야 돼. 그럼 전체 2K에서 마이너스 4. 얘는 4K에서 마이너스 2를 해주면 이게 모든 이온수가 됩니다. 8대 19. 자, 4K로 맞춰주면 요거 4K 마이너스 8이네. 2배 해줬어요. 이거 2배 해주면 16. 그래서 3 차이가 나네. 여기는 6 차이예요. 그럼 여기다가 2배 해주면 딱 6 차이죠. 그럼 32. 32는 얘 4K 마이너스 8하고 같다. 그래서 K는 10이네. K에다가 이제 10을 넣어 봅시다. 얘 10, 10, 20, 20. 자, 이제는 음이온의 몰수 가지고서 부피를 구할 수가 있죠. 몰농도가 제시가 됐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음이온의 몰수는 OH-가 20이죠. 거기에 H 플러스 빼주고 얘 더해주면 결국은 요 이가의 구경꾼만 빼주면 음이온의 몰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8. 그러면 여기서 6배네. 얘는 120. 얘가 20이니까 그래서 100이 나와야 돼. V1은 50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음이온은 이 OH10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6이네요. 그럼 100. V1이 50이고 얘 40이면 얘는 10이 되겠네. 그리고 X의 몰농도는 50분의 10 해주면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을 봅시다. A의 질량이 5W. 그런데 상대값이 안 붙었는데 C의 양하고 전체의 양 줬더니 1이 나왔어요. 이게 같아요. 그럼 이거는 완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5W, 4W는 완결점이야. 그럼 완결점에서 A 대 1이 반응 B예요. 얘는 질량이고 이거는 몰수고. 그런데 여기가 4가 있고 1이 있으니까 얘를 4A로 놓고 얘를 4로 잡으면 이제 요거 4A, 얘는 1이 되겠죠. 몰수로 표현을 바꾼 겁니다. 이제 얘 4A, 얘 6. 자, 몰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1일 때 A만 반응하니까 남는 게 3A야. 그때 1이 다 반응하겠죠. 그러면 생성물은 2가 됩니다. 2.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된 게 C가 1일 때 전체가 4가 된다는 얘기는 남은 거는 3이 되고 C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거 대 C가 3대 1이야. 그럼 2면은 얘는 6이 돼야 돼. 아, A는 2면 되겠구나. 자, A가 2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OW가 8몰로 잡혀요. 그러면 W는 1몰이니까 같은 몰당 질량비가 분자량이죠.
그럼 이거 8배 해주면 5대 8. 예, 5대 8이 분자량 B예요. 그럼 질량 보존 시켜주면 되지. 5하고 2를 곱하면 10, 8하고 1 곱하면 8. 그러면 얘 MC는 2를 곱해서 질량이 보존된다. 왜? 분자량하고 몰수 곱하면 질량이 나오니까. 그래서 MC가 얼마야? 9가 되겠네요. C의 분자량이 9, A는 5. 자, 이제 X만 구하면 됩니다. 얘가 다 반응하겠네. 4A 다 반응하면 얘는 4 반응해서 2가 남아요. 그러면 1대 2니까 생성물은 8. 그러면 C의 양은 8일 때 전체는 10이 되네요. 그래서 4분의 5. X에다가 4분의 5 넣으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번까지 해설을 마무리했는데요. 자기가 계산량이 많다 싶으면 잘 보고서 빠르게 푸는 방법을 이제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